지난 23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 국무원 총리와 일본 총리가 마주 앉았지만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어요. 현재 중일 관계는 단순히 이웃 나라끼리의 감정 싸움 수준을 넘어섰죠. 오늘은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갈등과 복잡한 셈법에 대해 알아봐요. 일본에게 2025년은 각별해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80주년이 되는 해이자 전후 체제인 평화헌법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려는 해이기 때문이죠. 일본 헌법 구조는 일본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끔 군대와 교정권을 가질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 자민당 주류 세력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명분 삼아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했고 방위비를 GDP 2%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최근에는 대만 인근인 요나군이 섬에 미사일 포대 배치도 추진하고 있어요. 중국은 일본의 군사적 부상과 대만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외교적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요. IAEA에서 중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죠. 유엔에선 유엔 헌장 내 적국 조항 제53조, 제107조를 두고 싸우고 있어요. 이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과 싸운 주축국이 다시 침략 의지를 보일 경우 안보리 허가 없이도 연합국이 군사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즉,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려 들면 유엔 헌장에 따라 합법적으로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일본은 이미 1995년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시대착 오적이라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어요. 중국이 일본의 행보에 유독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이에요. 중국은 청나라 붕괴 후 여러 군벌들로 나뉘었고 현재 중국을 통치하는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 정부와의 내전 끝에 중국 대륙을 차지했죠. 그래서 대만 문제는 중국에게 끝나지 않은 내전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전쟁 시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을 공공연히 거론해서 갈등이 커졌어요. 중국은 이를 두고 일본이 대만과 결탁해 통일을 방해하고 대만 해협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중국에게 일본과 대만의 밀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적대 행위인 셈이죠. 한국으로서는 미일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소통 채널을 닫지 않는 고난도의 균형 감각이 필요해요.